지난 5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에서 4.75%로 0.25% 인하했고, 다음 날인 6일에는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0.25% 인하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는 통화정책을 긴축정책에서 전환하는 피벗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7일 발표된 5월 비농업 고용 및 시간당 평균 임금 등 지표에 따르면 미국은 탄탄한 고용시장 덕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첫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티그룹과 JP모건은 연준 금리 인하 시기를 각각 9월과 11월로 늦췄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금리 인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미국 국채, 그 중에서도 장기채에 저렴하게 투자하며 월배당까지 받는 ETF, 앞에서 잠깐 언급한 시티그룹, JP모건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나 금리 인하 등에 대해 예측치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비교한 결과가 주식시장이나 채권금리 등에 선반영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최근 4월 전월 대비 컨센서스보다 낮게 형성되며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점 둔화되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7월에서 9월로 혹은 11월로 예상 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기에는 어떤 투자처가 유망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채권에 투자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인 듀레이션이 길수록 시장금리 변화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때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 투자가 더욱 유리합니다. 미국 채권 중에서도 미국 장기 국채가 유망한 지금 세 가지 장점까지 더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렴한 비용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ETF는 국내 상장한 미국 30년 국채 ETF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인 0.15%로 총 보수를 책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의 예상 시기도 점점 미뤄지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채권 ETF에 투자하실 때 누적되는 비용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겠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는 눈에 보이는 총 보수는 물론 안 보이는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여 TER을 최소화한 ETF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ETF나 합성 ETF의 비용 구성을 보시면 레버리지 수수료 및 스왑 비용, 변동성 잠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레버리지 ETF인 미국의 장기채 3배 ETF는 총 보수는 연 1.04%인데 이 ETF를 편입하게 될 경우 해당 비용은 결국 다 펀드 가격에 녹아 투자자분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엔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경우 변동성 잠식 등 예상치 못하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ETF는 레버리지 스왑 비용을 배제하여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재간접 방식으로 미국의 보수가 저렴한 미국 국채 현물 및 현물 ETF만을 편입하여 그에 따른 이자와 자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변동성 잠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시 투자 기간 동안 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누적 수익률이 점점 악화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변동성 잠식 현상이라고 합니다. 1배 투자와 3배 레버리지 투자 성과 차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위 그래프를 보면 3배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다 보면 변동성 잠식으로 1배로 투자했을 때보다 손실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 상태에서 시장 가격이 오르고 내릴 경우 변동성 잠식 현상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의 가치는 하락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ETF는 레버리지 ETF를 담지 않은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통제합니다. 미국의 잔존 만기 20년 이상 국채 현물을 30% 미만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현물 ETF만을 편입하는데요. 투자 대상 ETF 풀을 보시면 미국 대표 장기채 ETF인 TLT부터 총 보수가 저렴한 VGLT, SPTL 등 원화 환산으로 500억 원 이상의 거래량이 풍부한 ETF만을 골라서 운용합니다. 이렇듯 이 ETF는 재간접 ETF이지만 투자하는 상품의 총 보수 외에 레버리지 보수나 합성 스왑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기타 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도 보다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근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 수준은 4에서 4.6%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ETF는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인하할 때는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와 함께 달러의 가치도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 해지 전략을 활용하여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고 오직 금리 방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로 매달 든든한 배당과 함께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에 따른 ETF 가격과 배당률의 상관관계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월 배당률이 낮아지지만 채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ETF의 가격이 올라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ETF의 가격 하락하지만 월 배당률은 상승하는데요.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 든든한 월 배당으로 ETF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상쇄하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연금 계좌 및 ISA 계좌를 활용해서 100%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월배당 지급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 퇴직연금 DC 및 IRP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하거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안 보이는 비용까지 최소화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장기 국채의 환해지로 투자하며 월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ETF, 6월 18일 상장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코덱스의 미국 30년 국채 ETF 라인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산업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까지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액면 분할로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제2의 엔비디아로 꼽히는 브로드컴과 같은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도 AI 핵심 관련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AI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AMD, 브로드컴, TSMC 등 차세대 반도체 강자들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기업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6월 25일 상장한 오늘은 빅테크의 AI 성장성을 더해 AI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탑10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미국에서 열렸던 CES 2024의 주인공은 바로 AI였습니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 시대를 강조하며 AI 중심의 전략과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이처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시장의 성장 또한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국 증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플랫폼 위주의 산업을 이끌었던 FAANG 기업들이 증시를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AI 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7개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며 M7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I라는 테마에 조금 더 집중했을 때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차세대 AI 신흥 강자를 포함하여 5개 기업을 묶어 부르는 AI5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술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로 이 AI 적용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사업에 적극 적용시키는 M7과 AI5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듯 빅테크 시장의 판도가 AI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는 최근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 시총 3조 달러 클럽의 빅테크 3종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24년 6월 5일 기준으로 미국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엔비디아가 합류하면서 AI 시대 최대 수혜자 엔비디아를 포함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투자하는데요. 각각의 분야에서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탑3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이 ETF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며 이 AI 생태계에서 빅테크 탑3는 어떤 분야를 각각 리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산업은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AI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로 대표되는 AI 하드웨어를 살펴보면 AI 산업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브로드컴, AMD, TSMC가 있습니다. AI 기술을 구현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도체 칩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한 사업까지 아우르고 있어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소프트웨어 부문은 코파일럿, 애저 등 생성형 AI의 대표주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메타, 구글이 있습니다. LLM 모델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로 AI 기술 그 자체로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력과 데이터를 통해 기술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널리 쓰일 기술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 서비스 쪽으로는 시총 3조 달러 클럽의 애플과 LLM 활용 서비스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아마존, 테슬라가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최근 AI 기능을 자체 탑재한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을 선보이며 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 전문가로 알려진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AI를 접목한 기술 및 제품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타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주행 및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테슬라 등 다양한 AI 서비스 선두주자급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이렇듯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는 자본력으로 AI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에 투자하면서 신흥 AI 강자도 놓치지 않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는 특히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 브로드컴을 비롯해 글로벌 대표 파운드리 기업으로 AI 반도체 생산에서 기술 우위가 확고한 TSMC까지 차세대 AI 반도체 주도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들의 매출 전망은 더욱 밝은데요. 신흥 강자라 불릴만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브로드컴의 경우 올해 말에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주로 데이터 처리를 돕는 AI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용자 지정 맞춤형 칩이라고 볼 수 있는 ASIC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월가 등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ASIC은 소비자 전자제품부터 고성능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종종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맞춤형 하드웨어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ASIC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줍니다. 성능은 높이고 전력 소비는 낮추는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AI 산업에서 더욱 선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SMC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8년까지의 AI 관련 매출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은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에 필요한 초미세 공정 점유율이 90%에 가까워지며 AI 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MD의 경우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AI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의 제품인 H100의 2배 성능인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높은 AI 반도체를 출시하여 올해 말에는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ETF는 상품명에 걸맞게 테크 종목의 투자 비중을 AI 관련도에 따라 조절합니다. 단순히 빅테크 기업들을 시가총액 순으로 세워서 상위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AI 생태계에 집중한 그것도 AI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인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구축의 필수적 요소인 AI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업 TSMC 그리고 생성형 AI 대표주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AI5 종목의 약 53% 비중으로 집중 투자합니다. 이들 AI5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4년 기준으로 35% 상승, EPS 전망은 그것보다 더 높은 130%까지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AI5와 탄탄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빅테크 투자까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가 어떤 방식으로 AI 관련도가 높은 기업만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는 투자 대상인 AI처럼 종목도 스마트하게 선정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량 테크주를 선별한 다음 AI 관련 기업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학습한 LLM을 통해 조건에 맞는 종목 및 비중을 산출했습니다. 감정 및 개인 편향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AI 관련도가 높은 기업만 선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AI 산업 변화에 따른 AI 관련 종목의 변화 또한 놓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똑똑하게 AI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월 25일 이렇듯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은 물론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차세대 AI 선도 기업에도 함께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대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여행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대만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밀크티를 떠올린 분도 계실 겁니다. 대만은 분명 익숙하지만 투자자에게는 낯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은 투자자에게 있어 굉장한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 TSMC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 미디어텍은 모바일 AP를 넘어 PC 부문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배당을 적극 유도하고 있어 고배당주가 많다는 것도 대만이 매력적인 시장인 이유죠.
오늘은 대만 테크 기업 중 배당 성장하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ETF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만 증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대만 증권시장 대표 지수인 과건 지수는 상반기에만 약 28% 급등했죠. 올해 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펼친 일본의 니케이 225,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그런데도 이들 국가를 압도하는 성과를 낸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의 질주는 미국과 비교해도 두드러집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대만 증권시장은 이마저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상반기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만 증권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별거 아닌 모멘텀으로도 급등한 게 아니냐고요? 대만 증권시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2020년 중순까지만 해도 국내 증권시장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들어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다란 몸집을 갖추게 됐죠. 더 이상 대만 시장을 낯선 시장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만 증시는 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성장하는 대만 시장과 눈여겨봐야 할 대만 테크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 분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만 증권시장 랠리의 키워드는 AI입니다. AI 열풍이 일어나면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고성능 반도체 등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AI 열풍을 견인한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글로벌 반도체 강국입니다. 사실상 반도체 산업의 각 분야를 꽉 잡고 있는 최강국입니다. 대만 증권시장에서 AI와 밀접하게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증시 전반의 성장을 이끈 겁니다. 성장의 필두는 역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입니다. 기술력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 TSMC는 AI 열풍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C가 얼마나 강력한 기업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업의 존재감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대만에서 TSMC를 빼면 팥없는 찐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이 반도체 최강국으로 불리는 건 TSMC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설계, 제조, 후공정 분야에서 모두 세계 기업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반도체 최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먼저 미디어텍이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스마트폰용 AP 반도체 점유율 꼭대기를 차지한 기업인데요. 지난해 퀄컴마저 제치며 위상을 공고히 했고 이제는 단순한 1위가 아니라 절대 강자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를 실행할 ARM 아키텍처 기반의 PC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는 강자로 디스플레이 칩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드는 노바텍, 세계적인 전자제품 ODM 기업인 페가트론, 회로 기판, 터치 패널 등 AI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부품을 책임지고 있는 프리맥스 등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AI 산업과 밀접하게 엮인 기업들로 대만 증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주요 고객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의 AI 반도체 역량이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대만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지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AI 열풍이 계속되는 한 대만 증권시장의 성장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만 증시는 예로부터 고배당이 전통적인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대만 기업의 과거 10년 배당 수익률은 연 4%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연 배당률은 2.1%입니다. 즉 국내 대비 약 2배 수준의 배당률인 것입니다. 이런 고배당 시스템을 만든 건 대만 정부입니다. 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정책으로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과 사내 보유금에 대한 과세, 주식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기업의 배당 정책 공시 의무화입니다. 대만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만 시장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시장은 뛰어난 성장성뿐만 아니라 높은 배당률을 보이는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배당과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대만 증시에 투자하고 싶을 때 직접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찾아야 할까요? 고민이 된다면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월 23일 신규 상장하는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가 바로 대만 투자를 위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코덱스 대만 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는 AI 열풍의 핵심인 대만 IT 배당주를 골라 투자합니다. 또 이 상품은 미국의 대표적인 ETF 중 하나인 슈드와 동일한 지수 방법론을 적용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대만 산업 특성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위한 성장성만이 아니라 배당을 통한 계획적인 현금 흐름도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성장성과 배당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만 증시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코덱스 대만 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로 대만 증권 시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려보면 어떨까요?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